이준석은 다윗이 아니다. 자, 지금 이준석하고 윤석열의 싸움에 대해서 마치 골리앗은 윤석열이고 다윗이 이준석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준석은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골리앗. 윤석열은 지금 대선 1위, 대권 1위 후보고 거기다가 몸무게 100kg 뭐 살 뺀다고 하더라도 뭐 몇 킬로를 빼겠냐. 100kg 정도 되는 사람은 10kg도 쉽게 뺍니다. 근데 이준석은요, 얼굴만 통통하고 그렇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약간 마른 편이에요. 이 몸매 자체가요, 얼굴만 통통해요. 그러니까 송가인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돌고래가 아니라 멸치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론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캠프의 얘기입니다. 13명이 때로 토론을 해봤자 이게 토론이 제대로 되겠냐? 이게 공정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는 10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0번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과연 이거 갖고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당대표 뭐 탄핵하라는 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여기에다가 그냥 팍 해가지고 저들이 나를 탄핵을 하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지금 서로 감정 싸움으로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 얘기는 윤석열이나 또는 이준석이나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으면서 서로 껴안고 뭐 안희정이가 문재인이 귀 잡고 뽀뽀하는 것처럼 뭐 뽀뽀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정의 골을 이렇게 깊게 가서는요 갈라질 수 있어요. 그거를 윤석열도 알아야 되고 이준석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문제가 있느냐? 저는 뭐 윤도 나쁘고 이도 나쁘고 그렇게 얘기할 생각 없어요.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절대로 자기가 나서서 이준석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제도 우리 뭐 통화도 했고 우리는 당에 토론하는 문제도 나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딱 이러면서 페인트 모션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윤석열이가 이 디테일에는 약하지만은 정치의 커다란 아웃라인은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이준석을 직접 상대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준석은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있느냐? 신주하고 싸워요. 김병민이하고 싸워요. 장해찬이하고 싸워요. 왜 거기에 있는 신주야 그래도 뭐 초선은 한번 해봤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냐고요. 정말 자기가 예전에 종편 패널로 나가가지고 같이 놀던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나라 집권을 유력하게 기대되는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예요. 자,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저도 기대했어요. 왜? 이 당에다가 새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확 하고 2030 쫙 몰고 가고 그 다음에 마크롱처럼 막 눈을 부리부리하게 하면서 문재인의 문제점 팍팍 질러대고 그리고 이준석이 얘기하면은 더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30들을 딱 반문으로 그냥 장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셔닝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저도 오해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누구를 대통령을 시켜주고 싶다기보다는 윤석열이는 대통령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 속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이 3월 달에 그 프레스 18이라고 최훈민하고 같이 하는 매일신문에서 하는 건데 이걸 뭐 유죄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괜히 이제 웃는 얘기하고 뭐
재미있고 농담도 하고 뭐 그런 프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이 편집된 것만 봤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난 지구를 떠나야지. 근데 뭐 문재인 되면 난 이민 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에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거는 3월 달로 쫑났다고 봐요. 왜 그러냐? 유승민이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 응? 툭 까놓고 얘기를 해갖고 지금 지지율이, 전체적인 지지율을 3%. 차라리 뭐 홍준표를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홍준표도요, 유승민도 역선택의 지금 수혜자들 아닙니까? 홍준표나 유승민의 최고의 지지자가, 홍준표는 더불어 강간당이에요. 그 다음에 유승민은 정의당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지금 자신이 이준석의 머리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갖고, 요 녀석 내가 잘 이용을 해갖고 같이 편먹어 가면서 일단 윤석열이 꼬꾸로 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최재형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점잖고 좋은 분이고, 이분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이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보지만, 어저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느냐.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국가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한 채를 사든 두 채를 사든 사게 하고, 내가 전세를 놓든 임대사업자를 하든 그거는 자유경쟁 아래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국민을 괴롭히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렇게 근면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고 국민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국민 마음대로. 근데 국가가 지금요, 국민들을요, 이렇게 일 잘하고 똑똑한 국민들을 배우지 마세요. 평준화해야 돼요. 뭐 선행학습 필요 없어요. 선행학습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복습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 교육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경제활동에서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투잡을 뜨든 쓰리잡을 뛰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최재형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되고,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저금 통장을 뺏고 국민의 금고를 강탈하고 세금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뭐 로비슨 노릇을 하겠다?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태경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바보입니까, 하태경? 문장의 뜻도 모릅니까? 무슨 딴 당도 아니고. 제가 그걸 보니까 하태경은 아직도 전향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3월 달에 한 발언을 가지고 이준석이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대신에 이준석은 자신이 다윗이 아니고 국민의힘 대표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자리입니다. 코디네이터를 하는 자리예요. 이걸 통해 갖고 내 말하자면 정치적인 입지를 올린다. 그러면 헛똑똑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홍준표한테 그렇게 알짤없이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럼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누르고, 자신을 내려놓고 대선 승리하면은 윤석열 못지않은 큰 기회를 이준석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세요.